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어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현재 이 나라가 명실상부한 검찰 공화국임을 증명해 보이며 그 어렵다는 면죄부를 또 거머쥐었는데요. 무소불위 권력이 대단하긴 한 모양입니다. 의사가 아니면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약 23억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았던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진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또 벌어졌는데요. 입이 쩍 벌어지고 숨이 턱 막히는 수준입니다. 판결의 골자는 유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검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인데요. 입증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철저하게 봐주기로 범죄를 뭉개고 덮어버린 겁니다. 대법원 2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는데요. 최 씨는 동업자 3명과 함께 2013년 2월 경기도 파주시의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 운영에 관여하면서 그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칭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3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건보공단의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공보관실은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건 설명을 해야 할 게 아니라 해명을 해야 하는 사안인 거죠. 이게 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검사가 유죄를 입증하지 못해 무죄라니요. 어이가 없습니다. 최 씨에 대한 1심과 2심의 판결은 엇갈렸는데요.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지만 2심에서 판결은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그의 사위가 대통령이 된 직후였는데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인 거죠.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동업자들과 공범 관계라고 봤고 2심은 최 씨가 이들과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심에서는 최 씨를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요. 동업자들은 2017년 3월까지 모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최 씨는 기소가 되지 않았다가 2020년 4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면죄부를 받으며 미꾸라지같이 또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이게 공정과 정의, 법과 원칙을 부르짖는 윤 대통령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 거죠. 뭐가 공정하고 뭐가 정의롭습니까? 이게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걸까요? 욕이 턱 밑까지 올라오는 걸 간신히 참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관련한 문재인 케어를 윤석열 정부가 전반적으로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를 전반적으로 부정하고 나선 윤석열 정부, 윤석열 부부의 염치 없는 행각을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요, 60억이 넘는 자산가였습니다. 현재는 70억이 넘는 것 같은데요. 60억이 넘는 이 자산가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보험료가 말이에요, 월 7만 원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염치 없는 부부 보셨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케어를 전반적으로 부정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 확실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과거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7만 원이었다며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또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았는데요. 대표이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낮춘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덜 내려고 월급을 낮췄다는 이야기인가요? 김건희 씨 어머니인 최은순 씨는 건보공단에서 23억 원을 부당하게 편취하지를 않나 그의 딸 김 씨는 급여까지 속여가며 정당하게 부과되어야 할 건보료를 줄여서 낸 건데요. 이걸 또 대통령실이 해명해주고 나선 겁니다. 앞서 14일 세종시 의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 정책과 문재인 케어 등의 폐기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서영교 최고위원은 김건희 씨는 현재 70억 원이 넘는 것 같은데 60억이 넘는 자산가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보험료가 월 7만 원대였다. 이렇게 염치 없는 부부를 본 적이 있나라고 지적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김 씨가 코바나 콘텐츠의 대표 이사직을 맡고 있을 때였는데요. 이에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로 김 씨는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 대표이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낮췄고 그에 맞춰 부과된 직장 보험료도 성실히 납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김건희 씨가 보유한 재산액이 60억이 가까웠던 상황에서 직원 월급을 주기 위해 김 씨 월급을 낮췄다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또 변명이라고 하고 나선 거죠.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김 씨의 보험료 논란은 대선 전부터 수면 위에 오른 바 있는데요.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이었던 조응천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씨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800만 원의 연봉을 받았으며 이 시기에 김 씨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평균 7만 원대였다고 팩트체크했습니다. 조 의원은 2017년도 김 씨의 재산이 양평 땅을 비롯한 건물과 예금, 채권 등을 합해 총 62억 원이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지역 가입자라면 재산을 기준으로 월 37만 4,65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81%를 축소 납부한 셈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조 의원은 대표이사인 김 씨가 제세 공과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급여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사실로 확인된 팩트인 건데요. 뭐라든 거짓과 위선, 편법과 꼼수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에 포퓰리즘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잉 진료의 온상으로 지목하는 MRI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때문에 국민들이 진료받기를 주저했던 항목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는 MRI 초음파 검사 지원을 통해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덜어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출생 위기 속 고위험 신생아의 MRI, CT 촬영 시 본인 부담률을 기존 10%에서 5% 수준까지 경감해 주었습니다. 노인분들의 치매 검진에도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MRI 60만 원, 신경인지검사 40만 원 등 총 100만 원이 필요했던 검진 비용이 문재인 케어의 실시로 MRI 21만 원, 신경인지검사 18만 원으로 총 61만 원이나 절감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지금은 공정한 의료 질서 확립을 통한 건보 재정의 안정성 확보가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는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보 재정을 갉아먹는 불법 사무장 병원이나 대통령의 장모처럼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람은 솜방망이 처벌인데 애꿎은 국민들의 의료비 지원이 축소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또 국민들은 2014년부터 17년까지 자산이 60억대였던 김건희 여사가 의료보험료를 월 7만 원밖에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켜 국민 건강도 각자 도생으로 내몰 일이 아니고 건보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불법 행위부터 더 철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